아빠, 한국으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딸이 한국에 간다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하지? 안전하긴 할까? 혼자서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30시간을 날아가서 직접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상상을 초월했어요. 병원에서 예약 없이 즉석 진료를 받고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집밥 같은 음식을 사 먹는 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구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한 아버지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주일. 편견이 무너지고 자부심으로 바뀐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생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죠. 56세의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마리아와 함께 30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 딸 소피아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아빠, 한국으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귀를 의심했어요. 소피아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지 IT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한국? 소피아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미국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마리아도 옆에서 기겁하더라고요. 저희 세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낯선 땅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오퍼가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에 무슨 회사가 있다는 거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이야기를 했죠.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딸이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저 진짜 좋은 기회예요. 연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좋고 성장 가능성도 무한대라고 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집까지 다 구해주신다고 하셔서. 소피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언어는 어떻게 하지? 한국말을 할 줄 아나? 음식은 입에 맞을까? 안전하긴 한 건가? 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건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도시들 뿐이었거든요. 소피아, 아빠가 보기엔 너무 위험해. 혼자서 그 먼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여 줄까? 제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미 계약서까지 써왔더라고요.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면서 현실감이 확 들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이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게. 소피아, 적어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정보가 나올 거 아니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미 모든 걸 조사해놨더라고요. 회사 정보, 한국의 생활 환경, 심지어 날씨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였어요. 마리아와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말려보자고 했죠. 하지만 소피아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상태였어요. 출국일까지 정해놨더라고요. 2달 후였습니다. 정말 가야겠다면 적어도 1년만 해보고 돌아와. 약속해. 그리고 매주 전화하기로 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소피아를 보내줘야 했어요. 출국 준비하는 2달 동안 저는 매일 밤 걱정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씩씩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소피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소피아가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저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이 밤일 때 우리는 낮이고 우리가 밤일 때 한국은 낮이더라고요. 소피아, 정말 괜찮아?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해. 매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서 힘없는 기색은 없는지 울먹이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들었어요.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특히 치안 문제가 가장 걱정됐어요. 소피아야,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알겠지? 그리고 집 문은 꼭 잠그고 자야 해. 아빠, 여기 정말 안전해요. 밤 늦게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운데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걸까요? 화상통화를 할 때면 소피아 집 구석구석을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창문 잠금 장치는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 냉장고 문 좀 열어봐. 제대로 먹고 있는 거 맞아? 아빠, 정말 괜찮다니까요. 여기 음식도 맛있고 배달 음식도 정말 깨끗하게 나와요. 의료 시스템도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소피야, 아프면 절대 혼자 참지 마. 바로 병원 가고 그리고 아빠한테 연락해. 여기 의료 시스템 정말 좋아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하는 게 정말일까? 아니면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매일 밤 마리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를 한국에 보낸 게 잘한 일일까 하고 후회도 했어요. 그러던 중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리아,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에 간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더 이상 전화로만 딸 걱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가겠다고? 마리아는 펄쩍 뛰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영어도 서툴고 해외여행 경험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신혼여행으로 브라질 리우에 간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내 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봐야겠어. 매일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소피아가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달 넘게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소피아와 화상통화를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부모 마음에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형 로베르토는 아시아 혼자 가서 뭘 본다고 그래? 거기서 길 잃으면 어떻게 해?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동네 친구 카를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코, 너 거기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비행기 표값도 엄청 비쌀 텐데. 정말 그랬어요. 항공료만 해도 왕복에 3,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제 한 달 수입에 가까운 돈이었죠. 하지만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 나 정말 가고 싶어. 소피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안전한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마리아도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여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평생 아르헨티나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서 여권도 없었거든요. 여권 발급받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비자였어요. 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재직 증명서, 여행 계획서, 숙박 예약 확인서까지. 정말 복잡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한국에 갈 수 있나?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소피아 생각에 참고 준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항공편 예약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울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했거든요. 두바이나 도하를 거쳐서 가야 했는데 비행시간만 거의 30시간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정말 갈 거야?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응, 갈 거야. 소피아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소피아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또 혹시 소피아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이기도 했고요. 짐 싸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한국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머물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일주일치 옷을 챙겼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가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마리아가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소피아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알았어. 소피아 잘 살고 있으면 사진도 많이 찍어 올게.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간다. 너를 직접 보러 간다. 30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일단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죠. 어라, 이게 아시아 공항이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어수선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내 표시판들도 놀라웠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길을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제 서툰 영어에도 웃으면서 천천히 대응해 주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아. 심사관이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을 때 저는 괜히 반갑더라고요. 소피아한테는 도착한다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다본 풍경이 또 충격이었습니다. 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넓었어요.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아시아야?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아시아는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달리고 매연이 자욱하고 시끄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호등도 신기했어요.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도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보기 드물었거든요. 드디어 소피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죠. 소피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야, 나야. 아빠? 아빠? 지금 몇 시인데요? 거기 새벽 아니에요? 아니야, 나 지금 한국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소피아가 헉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네가 사는 아파트 앞에 있어. 내려와. 10분 후 소피아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제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화상통화로 볼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아빠, 정말 어떻게 온 거예요? 소피아가 저를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까지 온 보람을 느꼈어요. 다음날 소피아는 저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IT 스타트업이었어요. 아빠, 제가 일하는 곳 구경시켜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최신형 컴퓨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와, 이게 회사야? 제가 알던 회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도 자유로웠어요. 여기는 자율 출퇴근제라서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일해요.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휴게실이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준다고? 네, 아빠. 원하는 메뉴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저는 아직도 종이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는데 여기서는 로봇이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소피아 아버지라고 하니까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소피아 씨 정말 일 잘해요. 저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팀장이라는 분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녁에는 소피아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도 깔끔하고 예뻤어요. 특히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신기했습니다. 아빠, 이게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져서 겨울에도 정말 포근해요. 실제로 바닥에 발을 대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겨울에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닌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편의점도 신세계였습니다. 24시간 열어서 언제나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 품질이었죠.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집에서 만든 것 같은데. 김밥, 삼각김밥, 도시락까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배달 앱도 충격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소피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우리 동네는 피자 배달도 1시간은 걸리는데. 무인 택배함, 공기청정기, 세탁 대행 서비스까지. 소피아의 일상을 보니 정말 편리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제 딸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려고 걷고 있었는데 그만 발목을 삐끗했어요. 아야, 이런. 순간 아픈 게 아니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외국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빠, 괜찮으세요?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좀 아픈 것 같아. 그런데 병원은 어떻게 가지? 제가 가장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거든요. 아빠, 걱정 마세요. 바로 근처 정형외과 가면 돼요. 소피아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놀랐습니다. 일단 시설이 정말 깨끗했어요. 대기실도 쾌적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죠. 예약 없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약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염좌네요. 엑스레이도 바로 찍을 수 있었어요. 결과도 10분 만에 나왔죠. 우리 동네였으면 엑스레이 찍으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물리치료였어요. 바로 옆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물리치료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최신 장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진료비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진료, 엑스레이,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였어요. 아빠,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소피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 우리 동네였으면 오늘 1만 2주는 걸릴 텐데.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했어요. 그날 저녁 소피아와 이야기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야, 아빠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아빠,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됐어요. 발목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소피아가 왜 한국 생활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아가 준비한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미밥,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 완전한 한식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피아, 이걸 언제 준비했어? 아빠 오신다고 하셔서 어젯밤에 미리 준비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먹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맛이 뭐야? 정말 따뜻하다. 미역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생일날 꼭 먹는 국이래요. 아빠 생각하면서 끓였어요. 소피아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먹던 아사도나 엠파나다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오히려 더 정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음식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야. 김치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맵긴 했지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빠,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계란말이도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란을 프라이로 해 먹는데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는 방법이 있다니. 소피아, 너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여기 와서 한국 요리 배웠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봤어요.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 딸을 보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이런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리기 쉽지 않은데. 저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소피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게 편리해요. 그래, 아빠도 며칠 지내보니까 알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피아를 걱정한 것은 기우였구나. 오히려 딸은 저보다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겠다고. 소피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딸의 포옹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소피아와 함께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빠, 마지막으로 편의점 구경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봤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갓 만든 삼각김밥, 따뜻한 커피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자동 계산대도 신기했어요.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보다 더 편리한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 이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를 살고 있더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아빠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미안해. 아빠, 이제 안심하시죠? 안심? 안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이런 멋진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니. 탑승구에서 마지막 포옹을 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러 온 줄 알았는데 결국 제가 배워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30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때? 소피아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마리아에게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깨끗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 발달된 의료 시스템, 편리한 생활 환경까지. 정말 그래? 아시아가 그렇게 좋아? 마리아,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 특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그날 밤 소피아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한국 어떠셨어요? 소피아, 아빠가 이제 한국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 여기 친구들한테 계속 한국 자랑하고 있어.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자랑이야. 한 달 후 형 로베르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코, 소피아 언제 돌아와? 돌아올 이유가 없어.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소피아와 통화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듣는 게 즐겁습니다. 새로운 음식 체험, 회사에서의 성과,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아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래, 꼭 갈게. 이번에는 마리아도 데리고. 저는 정말로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제 딸이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을 방문하는 마음으로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됐죠. 지금도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소피아가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 그 나라 정말 대단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용기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딸에게 준 건 단순히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었죠. 부모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날개를 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소피아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진실들이 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자녀가 낯선 곳으로 떠난다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고 응원해주는 거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제 딸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 땅이니까요. 아르헨티나 아버지 마르코의 한국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 소피아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어본 적도 없는 문화에 제 소중한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는 곳이었어요. 제 딸이 그곳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들의 꿈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믿어주는 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편견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진실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거든요. 소피아는 이제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 딸의 제2의 고향이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